젬마와 롭은 어린 시절부터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소녀는 친구를 돌보고 괴롭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큰 회색 눈을 가진 이 곱슬머리 소녀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젬마는 그를 고려한 유치한 사랑으로 친구에게 보답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 최고인 제머와 랍은 자라서 데이트를 시작했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제머의 할머니 하프먼 부인은 아들과 랍이 결혼한 이후로 딸들을 키워온 손녀와 약혼자와 함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젬마가 겨우 2살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18세입니다. 젬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호프만 부인은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손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고 젬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 소녀는 기숙사에서의 생활이 최선의 관점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젬마는 도시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대학에 합격했고 9월에 공부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슬픈 것은 그 소녀 랍의 소환장을 받고 막 입학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랍이 떠난 직후 어느 날 롭에게 2년이 빨리 지나가고 그를 그리워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젬마는 울면서 그의 가슴에 매달렸지만 그를 배웅한 후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타우너 출신인 제머는 기숙사를 제공받았고 떠나기 직전에 집을 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기뻤습니다. 그녀는 라브로부터 그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할 것이라고 보고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벽이나 시간은 없었습니다. 젬마가 떠나자 집은 텅 비게 되었고 호프만 부인은 사랑하는 손녀가 부재하여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병에 더 자주 걸렸습니다. 노부인은 그녀의 많은 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호프만 부인은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젬마는 장례식에 와서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울었고 1년 반 후에 다시 도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웃들은 호프만 부인의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선 아래 조용히 걸어가는 이 어린 날씬한 여인 그녀에게는 한때 다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힐리스처럼 곱슬머리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젬마는 할머니의 집을 열고 그녀의 어린 아들과 함께 그곳에 정착한 젬마의 삶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고향 마을에서 이웃들은 그녀가 얼마나 빨리 도시에서 돌아왔는지 끊임없이 험담했고 우리는 그녀가 그곳 도시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할머니가 요즘 살아서 보지 못한 것은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녀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부끄러움에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젬마는 파티에 참석하고 버림받았지만 라브는 곧 돌아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라브의 어머니는 근처에 있었고 그녀는 항상 그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노부인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내 아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썼습니다. 신의 뜻에 따라 랍은 그곳에서 착하고 좋은 소녀를 만나고 제머가 알고 있던 젊은 아내와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이웃들이 아이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젊은 여성과 그녀의 아들은 온갖 별명을 지어내며 그들에게 물을 붓고 모래와 돌까지 던지며 불평할 사람이 없었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젬마를 괴롭혔다. 결국 처벌을 받지 않고 젬마는 거리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4개월이 지난 후 따뜻한 8월 저녁에 젊고 잘생긴 해병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롭은 구경꾼들의 감탄하는 계단 아래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만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갔다. 우리는 수요일부터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모든 것이 거의 준비되었다. 내 어머니, 물론이죠. 잠시만 갈게요. 그가 어머니에게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를 노려보셨어요. 너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싶니? 난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아들아, 난 내가 그 비참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엄마, 내가 빨리 할게. 롭이 부드럽게 어머니를 옆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거리로 나감 젬마는 아들을 목욕시키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롭이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면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가 먼저 그를 알아보고 얼어붙었다.
겁에 질린 젬마는 아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로비 그녀에게 몸을 꼿꼿이 세우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나란히 서서 롭의 시선 속에서 서로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젬마는 말없는 비난과 깊은 감춰진 원한을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작은 피터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손으로 물을 치고 웃었습니다. 젬마는 감각을 되찾았고 수건으로 아기를 감싸고 롭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가 침대에 눕힌 다음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롭을 부드럽게 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잠들었고 젬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침묵하시나요? 저를 판단하시나요? 그녀는 왜 당신이 나를 배신했는지,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어린 피터 젬마가 잠자는 태양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언제 편지를 썼을지 난 그녀가 무엇을 썼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말을 듣고 싶고 왜 내가 나에게 직접 편지를 쓰지 않고 내 편지에 답장을 주지 않은지 알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거나 우편 배달원이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내가 너한테도 편지를 보냈다는 걸 알면서 메일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걸 이해하니 앉으라고. 젬마는 의자에 앉더니 롭에게 편지를 받은 후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떠나서 도시로 공부하러 갔는데 즐거웠지만 할머니는 속상하고 많이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기숙사에 사서 할머니를 데려오지 못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슬픔이 남아있어요. 말하자면 저는 매건과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공부가 아니라 인생을 즐기기 위해 대학에 온 밝고 평온한 소녀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재 그녀의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가 그 일들을 모두 기억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매건이 임신했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그녀를 전혀 화나게 하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고 웃으며 그녀는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이의 행운의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매건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고 즉시 비난할 남자를 찾을 것입니다. 피터가 태어났을 때 매건은 거의 즉시 모험을 재개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옷을 입고 보살핌을 받으며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소년이 모성 본능을 발휘하기를 바랐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건은 여전히 평온한 소녀로 남아있는 반면 저는 피터에게 기저귀 분유와 장난감을 사주면서 공부를 하다가 뒤처져 놓쳤습니다. 강의를 들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매건은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흑백으로 쓰여진 메모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결혼하겠다고 제안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인생에 아이가 없어야 한다는 한 가지 조건, 매건은 시간이 없어서 그를 고아원에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싸고 영원히 떠났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고 나는 그녀의 아이를 내 품에 안고 남겨졌습니다. 피터를 고아원에 보낼 수 있을까? 아무도 입양하지 않으면 나도 떠나기로 결심했다. 대학에서 서류를 챙겨 여기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는 차갑게 받아준다고 모두가 나를 꾸짖고 욕했지만 그건 피터가 성장하고 있는 최악의 부분이 아니고 언젠가 그가 나에게서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 나는 그를 내 아들로 생각하는 데 익숙했고 당신 외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들리나요? 랍은 모든 것이 잘 됐다고 동의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약속합니다. 매건은 기숙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터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반적으로 어떤 추가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수다쟁이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걱정스럽습니다. 나야말로 이제 모든 걸 알잖아. 내 잘못이라면 스스로 결정해. 내가 널 배신했다면, 내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라브난 내가 나와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지. 나를 믿어. 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모든 약속에서 자유롭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러 가서 기뻐하라. 롭은 젬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떠났다. 젬마는 어린아이처럼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롭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아무도 젬마와의 결혼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곧 작은 손자뿐만 아니라 친절한 며느리 젬마도 사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들을 사랑했던 그녀는 며칠이 지나고 젬마는 루비 그녀를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그가 다른 사람의 아이에 대한 의무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젬마가 아들과 놀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은 쪼그려 앉아 피터를 꼭 껴안았다. 이제 엄마에게 나랑 결혼할지 물어보자. 롭은 일어서서 사랑하는 젬마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랑 결혼해줄래? 젬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결혼식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나서 눈물을 닦았다. 롭과 젬마는 피터를 입양했다. 나중에 젬마는 또 다른 아들과 딸을 낳았다. 행복은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 자리 잡았고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누구도 감히 젬마를 모욕할 수 없었고 이전 수다쟁이들은 이 크고 다정한 가족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